어떤 성장 경로 및 그 체제를 간단히 보자. 최선의 시나리오는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2009년도 레포트인데, 저 시나리오에 의하면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둘 다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2040년이 되면 세계 8대 경제 강국이 된다. 굉장히 장밋빛 시나리오를 적었는데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비현실적입니다. 통일이 되자마자 양쪽에서 다 고도 성장이 된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나면 통일 한국의 그 화폐가 대폭 평가 절상될 것이다. 그래서 달러화 가치로 표시된 통일 한국의 GDP가 엄청 증가할 거다. 이런 다소 좀 비현실적인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마 통일 이후 초기는 남한 지역은 성장이 둔화되거나 감소될 것이다 하는 거. 그러나 북한 지역은 고성장을 할 것이다. 이것이 좀 더 현실적이겠죠. 그래서 결국 초기에 특히 북한 지역에는 이원적인 경제 체제가 자리 잡을 것이다. 즉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느 그 취약계층에는 예전의 사회주의식 배급제를 계속 유지하는 듯한 그런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빨리 이식하는 그런 이원적인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재산권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이라든가 자산을 일부는 또는 상당 부분은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재산권 배분이 발생하는 이런 그 좀 이원적인 체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통합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그럼 경제 체제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한의 경제 체제를 간단히 좀 다른 OECD 국가들의 체제와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비교해봤습니다. 정부의 크기, 정부의 역할, 노동시장의 경직성. 간단히 말씀드리면 OECD 국가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는 아시아 그룹, 또 하나는 유럽 대륙식,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이런 유럽 대륙식 국가, 또는 앵글로색슨, 영국, 아일랜드, 미국과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가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순으로 정부 크기는 한국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 국가, 그 다음에 유럽 국가, 유럽 대륙 국가 이렇게 나와요. 현 체제가 이런데 만일 통일이 되면은 천상 정부의 크기와 정부의 역할이 통일 한국은 최소한 지금 현재 앵글로색슨 국가들 정도의 크기, 또는 최소한 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앵글로색슨 국가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크기로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대륙식 국가들과 앵글로색슨 국가들 사이에 어떤 중간 정도 위치에 아마 통일 한국의 체제는 위치할 것 같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북한에서 대량 그 젊은 노동인구가 유입되고 이 노동인구가 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조금 더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경직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겠죠. 그래서 실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마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좀 완화되는 그런 형태를 지닐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한국 현 체제가 약간 앵글로색슨 쪽으로 좀 더 가고, 위 두 개는 오히려 유럽 쪽으로 더 이동하는 그와 같은 모양의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